기준금리가 19.5%예요.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업 운영이 되겠냐고.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. 제가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러시아는 사실상 더 이상 버팀목이 없을 것이다. 러시아는 더 이상 도망을 못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, 어제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.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러시아 입장에선 그래요.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태가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죠. 일단 인명피해가 너무나도 커요. 지금 양국을 합해서 100만 명의 사상자. 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경제는 기름에 의존하는 게 50%인데 이 기름을 못 팔아요. 중국, 인도 조금 사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. 거기다가 국민들의 생활은 어떠냐?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7%예요. 통계라는 거는 사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통계 조작하는 거 1도 아니에요. 근데 공식적인 통계가 7%예요. 체감 물가는 어떻겠어요? 우리가 3.1%라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래요. 공식적으로 기준금리가 19.5%예요.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업 운영이 되겠냐고.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. 제가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러시아는 사실상 더 이상 버팀목이 없을 것이다. 러시아는 더 이상 도망을 못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, 어제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사상자 100만 명이긴 하나 실제로 최전선에서 총알바지하는 거는 사실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벨라루시나 또는 체첸이나 또는 북한이나 이런 데들 아니냐.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러시아 국내적으로 안 되는 거를 중국이나 이란이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냐. 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. 이 부분을 누가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, 어차피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, 그래서 이 노릇하느라고 북한군이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런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규모라든가 비중이 얼마나 되나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북한 정도가 거의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. 체첸에서 전선에 투입된 게 한 9,000명 되고 총 한 2만 명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, 벨라루시는 그래봤자 지금 몇백 명 수준이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. 그러면 체첸하고 북한 정도예요. 그러면 북한은 지금 많이 해봤자 15,000명 정도니까 다 합쳐봤자 대충 한 3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더더욱이나 이제 푸틴으로서는 인명에 대해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다.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.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나 이란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하면은 전쟁 수행이 된다라는 판단이 가능은 해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사고 구조라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려줄 때 못 이기는 척 대충 이렇게 좀 등 떠밀려 사는 척 하면서 일단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때릴 궁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느냐. 여기서 사실상 협상을 하면 곧 패배를 인정하는 거고, 왜냐면 애시당초에 이게 영토 조금 먹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. 그냥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겠다고 들어간 거였는데, 어차피 그 흑해로 나가는 해로 확보하려고 그러면 크림반도를 이미 먹은 상태였단 말이에요. 그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 조금 더 확보하는 거 갖고는 사실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. 100만 명이나 사람 죽여놓고 겨우 요거 땅떼기 요거 먹은 거 갖고 뭐가 되겠냐. 그리고 국민들 그렇게 죽여놓고는 그럼 국민들한테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냐.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고, 자 이제 위대한 러시아 제국이 재림했다. 너희들은 이제 미국에 치이고 살던 다 떨어진 해체된 제국의 후예들이 아니라 니들 자신이 제국의 주인들이다. 딱 이러고 나가야지 푸틴이 이제 영구집권을, 지금도 영구집권이지만 그러고 가는 거지. 여기서 아니 뭐 한 것도 없구만. 그럼 뭐하러 우리는 이렇게 고생길로 밀어놓고 사람 목숨은 그렇게 죽였으며, 아무리 러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지만은 이게 한번 터지면 무섭잖아요. 제정 러시아에서 제대로 터지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정권을 지키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
여기서 물러서면은 정권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더 버텨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설명인데, 솔직히 저는 이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더 전쟁 수행을 할 능력이 있을까? 분명히 없어 보이는데 왜 버틸까? 버티고 싶어하는 의도는, 버티고 싶은 마음은 보여요. 근데 과연 버텨질까? 이게 있는 거죠. 그건 저도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긴 합니다. 혹시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. 좀 배우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그 러시아 미사일이 미국 회사를 때렸다. 그럼 이제 미국 국민들도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죽고 다치고 우리 국민의 재산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고. 전쟁 끝낸다며 뭐 하는 거냐. 트럼프 몰리죠.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,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